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연휴 이후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연휴 동안 딥시크 이슈가 터지고 이후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시장도 크게 하락하는 등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딥시크가 나오자마자부터 공부방에는 소식을 공유드렸었고 중요 소식들을 계속해서 함께 팔로우 했었는데 영상만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근래에 있던 이슈들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은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또 어떤 섹터를 공략하는 게 좋을지까지 총망라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현재 기준 앞으로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도 의견 드리면서 차트 분석까지 할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딥시크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딥시크는 중국 스타트업에서 만든 생성형 AI 플랫폼으로 간단히 말해서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비용으로 미국 오픈 AI의 챗GPT와 견주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 AI 산업에 충격으로 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짧게 정리하자면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 거대 자본과 자원을 소유한 기업들만이 AI 산업을 독점하고 주도한다는 인식이 깨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인식의 변화로 인해 큰 비용을 들여서 AI 고성능 칩을 개발하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한 방에 무려 이 쇼크가 나왔을 당시에 17%가 빠졌었고요. 이후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전 거래일에는 급락한 날의 저점을 깨고 추가 하락이 나오는 등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기술에 대한 내용과 챗GPT와의 비교 같은 것들은 워낙 많은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다루었으니까요. 이건 넘어가고 국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이 당장 알아야 하는 내용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금요일에 지금 운영 중인 공부방에 딥시크 이슈 이후로 장이 열렸을 때 관련주를 한번 공부방에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딥시크를 검색해보면 1월 31일 금요일에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먼저 GRT는 딥시크 서버 운영에 필요한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딥시크 관련주로 사실상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RT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 이 공유드린 당일에는 바로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도 연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MK전자는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묶인 국내 소부장 기업인데요. 트럼프발 중국 관세 이슈로 인해 전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간 이후 금일에는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날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 이렇게 좀 세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 플리토 같은 경우는 AI 다국어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을 위해 콘텐츠 발송 서비스 기업 자버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다국어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AI 챗봇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딥시크로 인해 AI 챗봇 서비스가 부각되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딥시크를 기반으로 한 온프레미스 LLM을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에 차트를 보면 그날 당일에도 급등을 했다가 급락한 이후에 오늘도 연달아서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 지지받은 구간이 전고점 부근이어서 만약에 이 자리 언저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옴과 동시에 상승이 나오면 적어도 여기서 이제 갭을 메꾸는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공유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보시면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도 그렇고 바이브 컴퍼니도 그렇고 뭐 솔트룩스, 와이즈넛, 셀바스 AI, 폴라리스 AI, 인포뱅크, 브리스텍 무려 지금 한 8개 종목을 언급드렸는데 제가 공유드린 이 1월 31일 금요일에 공부방에서 주의 깊게 보셨다면 이후로 2월 3일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셨을 때 큰 수익 구간이 다 나와줘서 수익을 보실 수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항상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슈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중에 이 플리토 같은 경우는 관점 공유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테마에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대장주만 매매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지만 첫 테마가 형성됐을 때는 재료의 지속성이 명확할 경우 2, 3등주도 상따를 노려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이날 1월 31일 날 플리토를 상따를 따라서 했으면 자, 이날이니까요. 금일
거의 22%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 구간을 맛볼 수가 있었겠죠. 혹시 참고한 분들 중에서 10% 이상 수익에 뭐 원칙적으로 매도하고 나서 날아가는 걸 보고 좀 아쉬워한 분들이 계시다면 원칙을 지킨 게 잘하신 겁니다. 원칙에 맞게 수익을 내고 날아가는 종목은 아쉬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보내주시고 다음 종목에서 또 차분한 마음으로 수익을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딥시크 관련주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가 딥시크 관련해서 처음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AI와 관련되는 모든 개별 산업들이 AI를 활용하기가 용이해질 것이고 대중화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실현이 된다면 AI의 대중화가 빨라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명확한 미래 산업인 AI의 발전이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두각을 나타낼 기업들이 출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에게 당연히 굉장한 기회가 되는 거겠죠. 여러 노이즈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시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한마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무지막지하게 얻어맞은 날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예고를 하긴 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예측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트럼프 1기 때는 중국만 집중적으로 때렸지만 이번엔 조금 복잡해졌어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 캐나다,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칩 수출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싱가포르를 통해 우회 수입한 것 아니냐는 이슈로 좀 시끄러웠었죠. 여기에 캐나다의 즉각적인 보복 관세, 멕시코의 25%, 중국의 10%를 부과하면서 바로 반응한 게 또 불안 심리를 더 부추겼고, 중국, 멕시코 역시 바로 맞대응하진 않았지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고려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맞대응하면서 같이 죽자는 시나리오로는 안 갈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세게 나온 뒤에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언제 볼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따라서 관련한 소식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저는 그 시점이 대략 3월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리스크를 어쨌든 관리할 필요가 그 시점까지는 있겠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장이 아무리 빠져도 이슈가 살아있는 테마의 종목들은 상승을 하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스피도 처참하고 코스닥도 아주 무참하게 흘렀는데도 상승한 테마는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도 테마는 역시 명확하게 딥시크 테마 AI 챗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아까 다 정리해드린 종목들인데 GRT와 바이브 컴퍼니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플리토가 21%, 와이즈넛이 18%, 브리스텍이 15%,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10%, 인포뱅크도 10%, 그리고 샘 알트먼이 전격 동맹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카카오가 9%, 그 외에도 셀바스 AI,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AI 등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매매 관점 종목 공유 드린 거는 한국석유 2시 49분에 상한가로 묶이기 전에 공유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차트를 보면 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국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안을 복구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동해 울릉군지 일대에 최대 51억 배럴의 석유가 또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의 등락도 좋고 이 전고점 부근에서 밀리지 않고 상한가로 마무리된 것까지 종가 매매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조건이었습니다. 상승 파동이 길게 이어질 것이냐?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빠지더라도 내일 시초에 수익 구간을 주고 빠질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100%는 없습니다.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의 모든 종목이 수익 구간이 나왔지만 늘 변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 내일 또 관점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대응 관련한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처음 접하신 시청자분들도 구독만 눌러주시면 공부방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누르시면 공부방에 최근 공유된 종목들 어떤 게 있었고 얼마나 올랐고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 바로 입장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집필한 전자책도 함께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황과 매매 기법, 여러 가지 꿀팁 등 영상과 공부방 통해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 공부방 입장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찾아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